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인터내셔널 시스템, 팔머 시스템 국가고시용 아니라서 패스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절치는요, 앞니, 위아래, 절단하는 치아. 우리 사과 앞니로 악 물죠? 햄버거 앞니로 악 물죠? 어금니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치고요. 견치는 송곳니, 소고치는 작은 어금니, 대고치는 큰 어금니입니다. 사랑니는요, 제8번 대고치죠? 제3대고치, 사랑니, 지치. 이때쯤 지혜로워진다 해서 지혜로운 치아, 또 이때쯤 사랑을 알게 된다 해서 사랑니라고 합니다. 유치의 씨앗이 언제 생기죠? 임신 2개월에 형성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구치의 씨앗은요, 임신 5개월에 형성됩니다. 아기의 치아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나와요. 영구치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어금니입니다. 이 6번 치아라고 하죠. 하악 제1 대구치. 영구치 중 가장 먼저 6살에 나오니까 엄마들이 이게 유치인 줄 알고 관리를 안 해줘서 보통 성인들이 가장 많이 썩어 있는 치아가 6번입니다. 진찰실 표준기구 장비, 핀셋, 탐침, 치경. 핀셋은요, 말 그대로 집게예요. 또 탐침은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잇몸도 찔러보고 치아도 똑똑 두들겨 봅니다. 치경은 거울이죠. 스케일링 할 때도 이 안쪽 할 때는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는 부위는 치경, 거울경이잖아요. 이걸로 본다. 유니트요. 이게 없으면 치과에서 환자 못 봤죠?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거. 가격도 비싸고요. 핸드피스 아까 배웠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가 핸드피스다. 치아의 썩은 부분을 깎아내는 게 핸드피스다. 보존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그 외에 발치, 치아를 삭제하는 데 이용하는 컴프레셔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압 증기 멸균기가 치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거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건열 멸균 하면은요, 파우더 또는 바세린 거즈, 화상 환자들 그냥 거즈 붙이면은 이 농 때문에 다 거즈가 달라붙어서 뛸 때 살일점이 떨어져서 고통스러워요. 바셀린 거즈로 촉촉하게 붙여주면은 된다. 그런데 화상 환자 감염에 취약하죠? 그냥 바셀린 바른 거즈 붙이면은 이게 또 멸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바셀린을 거즈에 바른 다음에 멸균을 돌리는 것입니다. 건열이 좋다. 이 간호조무사의 위치 선정 이런 거는 국가고시용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겹치지 않게 서 있어야 된다. 치과 의사가 한 10시경이 서 있었어. 간호조무사는 2시에서 5시 사이 이쪽 약간 반대쪽으로 서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외울 게 아니라 상식으로 가시면 돼요. 치과 의사가요, 오른손잡이에요. 간호조무사는요, 어시스트 어느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둘 다 같은 손으로 해야지 다른 손으로 하면 자꾸 부닥칩니다. 아시겠죠? 석션, 진공호흡기는요, 이 어시스트,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입니다. 치과 의사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거기서 석션, 침 빨아내고 물 빨아내야 이 기도가 안 막히죠. 그쵸? 문제,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6번이죠. 하악 제1 대구치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은요, 고압 증기 멸균이죠. 120도에서 20-30분 또는 40분까지도 그 보기 5개 중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답이 됩니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지 숫자가 20-30분인데 40분은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성격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잘 맞습니다. 너무 완벽주의고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국가고시에서 많이 틀려요. 구강 내에서 치질 삭제하는 기구 핸드피스다. 치아 내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직 상아질이다. 또는 신경 보호의 완충지대는 하면은 상아질을 선택하셔야 돼요. 신경자 나왔다고 치수 아니에요. 뭔가 완충지대라고 했잖아요. 상아질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한테 기구 전달할 때 어느 쪽으로 전달하죠? 바로 구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한다. 이것도 좀 유력하지 않나요? 치아에 분포된 신경이 있어요. 턱신경,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 잘못 깎으신 분들이 이게 턱에 감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침샘이 막 이게 잘못돼갖고 침이 나오거나 이 개구리처럼 여기 침샘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성형은 정말 내가 생긴 게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조금 예뻐지려고 했다가는 뼈 쪽은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초한방은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부항요법. 부항이라는 그 정의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부항 아시죠, 여러분? 피부에 음압을 작용시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이다.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피부에 부착하는 거, 그게 바로 부항이에요. 한의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의 처치가 뭐예요? 한의학적인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환자한테 침을 만약에 30개를 놨어요. 뽑을 때 세본다는 얘기죠. 왜? 몸에 남아있는 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간호조무사가 체크합니다. 원장님이 침 놓지만요. 발침을 직접 하시지 않거든요. 간호조무사가 발침을 하기 때문에 침을 다 뽑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석션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한방에서는요. 한의원에서는요. 이 발침을 했을 때 다 뽑았나 그걸 확인한다. 요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훈침이 뭐고 현훈감이 뭐죠? 침의 부작용이요. 현훈감입니다. 현훈, 어지러울 훈이거든요. 빙빙 돌고 어지럽다. 한마디로 침의 부작용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 현훈감이 세가지고 침의 부작용이 너무 세서 기절까지 하는 게 바로 훈침입니다. 강력한 부작용, 훈침, 어지러울 훈, 침 맞고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 현훈보다 더 심한 침 부작용을 우리가 훈침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 정신 있으면은 따뜻한 물 마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물에서 받은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게 간신 비폐신 중에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틀리셔도 되는데 영양분을 전신에 보낸다? 우리 영양분은 우리가 먹죠. 위 아닙니까? 탕제, 산제, 환제, 고제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약물의 제형이죠. 어떻게 먹느냐? 물로 먹느냐? 가루약으로 먹느냐? 정로, 환 공진단 뭐 이렇게 환으로 먹느냐 또는 젤리형으로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나왔어요.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약으로 먹는다. 탕제죠. 또 가루약으로 먹는다. 산제입니다. 흩어질 산이에요. 이 기초한방은 좀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죠. 환제 만성질환에 사용합니다. 정로환 가루를요,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꿀을 넣던지, 뭐 풀을 넣던지, 물을 넣던지, 약물을 분쇄하여 세말한 후, 가루를 만든 후, 결합제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환약을 만드는 게 바로 환제입니다. 이건 뭘까요? 설탕을 넣던지,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예요, 고제. 고체가 아니고요. 고약, 젤리형. 우리 젤리를 생각해보세요. 농축시켰죠? 반유동의 상태죠? 물은 아니지만 조금 뭔가 말캉말캉 흐르는 느낌 들죠? 그게 바로 고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우리 침 맞을 때요. 한의원에서 몇 분 정도 누워있죠? 20분 누워있습니다. 유침 시간, 침 맞는 시간 20분.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요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문만 살짝 변경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뜸과 침이 있습니다. 허증 질환에 사용하는 게 뭘까요? 뜸이에요. 허증 질환. 나 몸이 너무 허해.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허증 질환이에요. 허증 질환에는요, 뜸을 씁니다. 뜸을 뜨면은 이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허한 사람은 뜸을 뜨는 게 좋고요. 또 실증 질환은요, 침을 놓습니다. 뜸의 작용은요. 역사도혈, 순대 제가 이렇게 초성으로 암기시켜 드리는데요.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대, 순, 혈액순환, 대, 신진, 대사. 하도 암기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땄습니다. 초성도 아니고 뭐 중성도 아니에요. 그냥 한 글자씩 이렇게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역사도혈, 순대. 다음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요 정도가 최근 한 6개차 국시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인터내셔널 시스템, 팔머 시스템 국가고시용 아니라서 패스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절치는요, 앞니, 위아래, 절단하는 치아. 우리 사과 앞니로 악 물죠? 햄버거 앞니로 악 물죠? 어금니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치고요. 견치는 송곳니, 소고치는 작은 어금니, 대고치는 큰 어금니입니다. 사랑니는요, 제8번 대고치죠? 제3대고치, 사랑니, 지치. 이때쯤 지혜로워진다 해서 지혜로운 치아, 또 이때쯤 사랑을 알게 된다 해서 사랑니라고 합니다. 유치의 씨앗이 언제 생기죠? 임신 2개월에 형성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구치의 씨앗은요, 임신 5개월에 형성됩니다. 아기의 치아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나와요. 영구치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어금니입니다. 이 6번 치아라고 하죠. 하악 제1 대구치. 영구치 중 가장 먼저 6살에 나오니까 엄마들이 이게 유치인 줄 알고 관리를 안 해줘서 보통 성인들이 가장 많이 썩어 있는 치아가 6번입니다.
진찰실 표준기구 장비, 핀셋, 탐침, 치경. 핀셋은요, 말 그대로 집게예요. 또 탐침은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잇몸도 찔러보고 치아도 똑똑 두들겨 봅니다. 치경은 거울이죠. 스케일링 할 때도 이 안쪽 할 때는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는 부위는 치경, 거울경이잖아요. 이걸로 본다. 유니트요. 이게 없으면 치과에서 환자 못 받죠?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거. 가격도 비싸고요. 핸드피스 아까 배웠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가 핸드피스다. 치아의 썩은 부분을 깎아내는 게 핸드피스다. 보존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그 외에 발치, 치아를 삭제하는 데 이용하는 컴프레셔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압 증기 멸균기가 치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거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건열 멸균 하면은요, 파우더 또는 바세린 거즈, 화상 환자들 그냥 거즈 붙이면은 이 농 때문에 다 거즈가 달라붙어서 뛸 때 살일점이 떨어져서 고통스러워요. 바셀린 거즈로 촉촉하게 붙여주면은 된다. 그런데 화상 환자 감염에 취약하죠? 그냥 바셀린 바른 거즈 붙이면은 이게 또 멸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바셀린을 거즈에 바른 다음에 멸균을 돌리는 것입니다. 건열이 좋다. 이 간호조무사의 위치 선정 이런 거는 국가고시용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겹치지 않게 서 있어야 된다. 치과 의사가 한 10시경이 서 있었어. 간호조무사는 2시에서 5시 사이 이쪽 약간 반대쪽으로 서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외울 게 아니라 상식으로 가시면 돼요. 치과 의사가요, 오른손잡이에요. 간호조무사는요, 어시스트 어느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둘 다 같은 손으로 해야지 다른 손으로 하면은 자꾸 부닥칩니다. 아시겠죠? 석션, 진공호흡기는요, 이 어시스트,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입니다. 치과 의사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거기서 석션, 침 빨아내고 물 빨아내야 이 기도가 안 막히죠. 그쵸? 문제,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6번이죠. 하악 제1대구치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은요, 고압 증기 멸균이죠. 120도에서 2~30분 또는 40분까지도 그 보기 5개 중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답이 됩니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지 숫자가 2~30분인데 40분은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성격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잘 맞습니다. 너무 완벽주의고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국가고시에서 많이 틀려요. 구강 내에서 치질 삭제하는 기구 핸드피스다. 치아 내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직 상아질이다. 또는 신경 보호의 완충지대는 하면은 상아질을 선택하셔야 돼요. 신경자 나왔다고 치수 아니에요. 뭔가 완충지대라고 했잖아요. 상아질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한테 기구 전달할 때 어느 쪽으로 전달하죠? 바로 구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한다. 이것도 좀 유력하지 않나요? 치아에 분포된 신경이 있어요. 턱신경,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 잘못 깎으신 분들이 이게 턱에 감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침샘이 막 이게 잘못돼갖고 침이 나오거나 이 개구리처럼 여기 침샘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성형은 정말 내가 생긴 게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조금 예뻐지려고 했다가는 뼈 쪽은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초한방은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부항요법. 부항이라는 그 정의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부항 아시죠 여러분? 피부에 음압을 작용시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이다.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피부에 부착하는 거. 그게 바로 부항이에요. 한해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해 처치가 뭐예요? 한의학적인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환자한테 침을 만약에 30개를 놨어요. 뽑을 때 세본다는 얘기죠. 왜? 몸에 남아있는 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간호조무사가 체크합니다. 원장님이 침 놓치면요. 발침을 직접 하시지 않거든요. 간호조무사가 발침을 하기 때문에 침을 다 뽑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석션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한방에서는요. 한의원에서는요. 이 발침을 했을 때 다 뽑았나 그걸 확인한다. 요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훈침이 뭐고 현훈감이 뭐죠? 침의 부작용이요. 현훈감입니다. 현훈, 어지러울 훈이거든요. 빙빙 돌고 어지럽다. 한마디로 치매 부작용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 현훈감이 세가지고 치매 부작용이 너무 세서 기절까지 하는 게 바로 훈침입니다. 강력한 부작용, 훈침,
어지러울 훈, 침 맞고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 현음보다 더 심한 침 부작용을 우리가 훈침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 정신 있으면은 따뜻한 물 마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물에서 받은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게 간신 비폐신 중에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틀리셔도 되는데 영양분을 전신에 보낸다? 우리 영양분은 우리가 먹죠. 위 아닙니까? 탕제, 산제, 환제, 고제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약물의 제형이죠. 어떻게 먹느냐? 물로 먹느냐? 가루약으로 먹느냐? 정로, 환, 공진단 뭐 이렇게 환으로 먹느냐 또는 젤리형으로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나왔어요.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약으로 먹는다. 탕제죠. 또 가루약으로 먹는다. 산제입니다. 흩어질 산이에요. 이 기초한방은 좀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죠. 환제 만성질환에 사용합니다. 정로환 가루를요,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꿀을 넣던지, 뭐 풀을 넣던지, 물을 넣던지, 약물을 분쇄하여 세말한 후, 가루를 만든 후, 결합제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환약을 만드는 게 바로 환제입니다. 이건 뭘까요? 설탕을 넣던지,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예요, 고제. 고체가 아니고요. 고약, 젤리형. 우리 젤리를 생각해보세요. 농축시켰죠? 반유동의 상태죠? 물은 아니지만 조금 뭔가 말캉말캉 흐르는 느낌 들죠? 그게 바로 고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우리 침 맞을 때요. 한의원에서 몇 분 정도 누워있죠? 20분 누워있습니다. 유침 시간, 침 맞는 시간 20분.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요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문만 살짝 변경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뜸과 침이 있습니다. 허증 질환에 사용하는 게 뭘까요? 뜸이에요. 허증 질환. 나 몸이 너무 허해.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허증 질환이에요. 허증 질환에는요, 뜸을 씁니다. 뜸을 뜨면은 이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허한 사람은 뜸을 뜨는 게 좋고요. 또 실증 질환은요, 침을 놓습니다. 뜸의 작용은요. 역사도, 혈, 순대 제가 이렇게 초성으로 암기시켜 드리는데요.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대, 순, 혈액순환, 대, 신진, 대사. 하도 암기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땄습니다. 초성도 아니고 뭐 중성도 아니에요. 그냥 한 글자씩 이렇게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역사도, 혈, 순대. 다음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요 정도가 최근 한 6개차 국시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인터내셔널 시스템, 팔머 시스템 국가고시용 아니라서 패스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절치는요, 앞니, 위아래, 절단하는 치아. 우리 사과 앞니로 악 물죠? 햄버거 앞니로 악 물죠? 어금니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절치고요. 견치는 송곳니, 소고치는 작은 어금니, 대고치는 큰 어금니입니다. 사랑니는요, 제8번 대고치죠? 제3대고치, 사랑니, 지치. 이때쯤 지혜로워진다 해서 지혜로운 치아, 또 이때쯤 사랑을 알게 된다 해서 사랑니라고 합니다. 유치의 씨앗이 언제 생기죠? 임신 2개월에 형성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구치의 씨앗은요, 임신 5개월에 형성됩니다. 아기의 치아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나와요. 영구치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어금니입니다. 이 6번 치아라고 하죠. 하악 제1대구치. 영구치 중 가장 먼저 6살이 나오니까 엄마들이 이게 유치인 줄 알고 관리를 안 해줘서 보통 성인들이 가장 많이 썩어 있는 치아가 6번입니다. 진찰실 표준기구 장비, 핀셋, 탐침, 치경. 핀셋은요, 말 그대로 집게예요. 또 탐침은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잇몸도 찔러보고 치아도 똑똑 두들겨 봅니다. 치경은 거울이죠. 스케일링 할 때도 이 안쪽 할 때는 거울로 이렇게 봅니다. 안 보이는 부위는 치경, 거울경이잖아요. 이걸로 본다. 유니트요. 이게 없으면 치과에서 환자 못 받죠.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거. 가격도 비싸고요. 핸드피스 아까 배웠죠?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가 핸드피스다. 치아의 썩은 부분을 깎아내는 게 핸드피스다. 보존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그 외에 발치, 치아를 삭제하는 데 이용하는 컴프레셔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압 증기 멸균기가 치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가운 등을 멸균시키는 거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건열 멸균 하면은요, 파우더 또는 바세린 거즈, 화상 환자들 그냥 거즈 붙이면은 이 농 때문에 다
다 거즈가 달라붙어서 뛸 때 살점이 떨어져서 고통스러워요. 바셀린 거즈로 촉촉하게 붙여주면은 된다. 그런데 하생환자 감염에 취약하죠? 그냥 바셀린 바른 거즈 붙이면은 이게 또 멸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바셀린을 거즈에 바른 다음에 멸균을 돌리는 것입니다. 건열이 좋다. 이 간호조무사의 위치 선정 이런 거는 국가고시용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겹치지 않게 서 있어야 된다. 치과 의사가 뭐 한 10시경이 서 있었어. 간호조무사는 2시에서 5시 사이 이쪽 약간 반대쪽으로 서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외울 게 아니라 상식으로 가시면 돼요. 치과 의사가요. 오른손잡이에요. 간호조무사는요. 어시스트 어느 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둘 다 같은 손으로 해야지 다른 손으로 하면 자꾸 부닥칩니다. 아시겠죠? 석션, 진공호흡기는요. 이 어시스트,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입니다. 치과 의사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거기서 석션, 침 빨아내고 물 빨아내야 이 기도가 안 막히죠. 그쵸? 문제, 연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6번이죠. 하악 제1대구치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은요. 고압증기 멸균이죠. 120도에서 2~30분 또는 40분까지도 그 보기 5개 중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답이 됩니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지 숫자가 2~30분인데 40분은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성격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잘 맞습니다. 너무 완벽주의고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국가고시에서 많이 틀려요. 구강 내에서 치질 삭제하는 기구 핸드피스다. 치아 내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직 상아질이다. 또는 신경보호의 완충지대는 하면은 상아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신경자 나왔다고 치수 아니에요. 뭔가 완충지대라고 했잖아요. 상아질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한테 기구 전달할 때 어느 쪽으로 전달하죠? 바로 구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한다. 이것도 좀 유력하지 않나요? 치아에 분포된 신경이 있어요. 턱신경,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 잘못 깎으신 분들이 이게 턱에 감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침샘이 막 이게 잘못돼갖고 침이 나오거나 이 개구리처럼 여기 침샘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성형은 정말 내가 생긴 게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조금 예뻐지려고 했다가는 뼈 쪽은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초한방은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부항요법. 부항이라는 그 정의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부항 아시죠 여러분? 피부에 음압을 작용시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이다.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피부에 부착하는 거. 그게 바로 부항이에요. 한해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해 처치가 뭐예요? 한의학적인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환자한테 침을 만약에 30개를 놨어요. 뽑을 때 세본다는 얘기죠. 왜? 몸에 남아있는 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간호조무사가 체크합니다. 원장님이 침 놓치면요. 발침을 직접 하시지 않거든요. 간호조무사가 발침을 하기 때문에 침을 다 뽑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석션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한방에서는요. 한의원에서는요. 이 발침을 했을 때 다 뽑았나 그걸 확인한다. 요런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훈침이 뭐고 현훈감이 뭐죠? 침의 부작용이요. 현훈감입니다. 현훈, 어지러울 훈이거든요. 빙빙 돌고 어지럽다. 한마디로 침의 부작용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 현훈감이 세가지고 침의 부작용이 너무 세서 기절까지 하는 게 바로 훈침입니다. 강력한 부작용, 훈침, 어지러울 훈, 침 맞고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 현훈보다 더 심한 침 부작용을 우리가 훈침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누워서 쉬게 한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 정신 있으면은 따뜻한 물 마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물에서 받은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게 간신 비폐신 중에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틀리셔도 되는데 영양분을 전신에 보낸다? 우리 영양분은 우리가 먹죠. 위 아닙니까? 탕제, 산제, 환제, 고제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약물의 제형이죠. 어떻게 먹느냐? 물로 먹느냐? 가루약으로 먹느냐? 정로, 환 공진단 뭐 이렇게 환으로 먹느냐 또는 젤리형으로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나왔어요.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약으로 먹는다. 탕제죠. 또 가루약으로 먹는다. 산제입니다. 흩어질 산이에요. 이 기초한방은 좀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죠. 환제 만성질환에 사용합니다. 정로, 환
가루를요,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꿀을 넣던지, 뭐 풀을 넣던지, 물을 넣던지, 약물을 분쇄하여 세말한 후, 가루를 만든 후, 결합제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환약을 만드는 게 바로 환제입니다. 이건 뭘까요? 설탕을 넣던지,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예요, 고제. 고체가 아니고요. 고약, 젤리형. 우리 젤리를 생각해 보세요. 농축시켰죠? 반유동의 상태죠? 물은 아니지만 조금 뭔가 말캉말캉 흐르는 느낌 들죠? 그게 바로 고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우리 침 맞을 때요. 한의원에서 몇 분 정도 누워있죠? 20분 누워있습니다. 유침 시간, 침 맞는 시간 20분.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요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문만 살짝 변경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뜸과 침이 있습니다. 허증 질환에 사용하는 게 뭘까요? 뜸이에요. 허증 질환. 나 몸이 너무 허해.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허증 질환이에요. 허증 질환에는요, 뜸을 씁니다. 뜸을 뜨면은 이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허한 사람은 뜸을 뜨는 게 좋고요. 또 실증 질환은요, 침을 놓습니다. 뜸의 작용은요, 역사도혈, 순대, 제가 이렇게 초성으로 암기시켜 드리는데요.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대, 순, 혈액순환, 대, 신진, 대사. 하도 암기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땄습니다. 초성도 아니고 뭐 중성도 아니에요. 그냥 한 글자씩 이렇게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역사도혈, 순대. 다음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요 정도가 최근 한 6개차 국시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